분명 고심 끝에 한 결정이었는데 그때 왜 그랬었지? 하고 후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모든 선택에는 후회가 남습니다. 내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니까요.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분명 또 다른 후회가 남았을 겁니다. 그러니 선택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맙시다. 과거에 연연하다 보면 현재를 즐길 수 없을 테니까요. 삶은 바로 지금입니다. 삶 is 바로 now.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주입니다. 지금 시작할게요. Let's go! 밤이면 별이 되지. 나의 집은 뒷골목 달과 별이 뜨지요. 다신 생선 가게는 털지 않아. 서럽게 울던 날들 나는 외톨이라네. 이젠 바다로 떠날 거예요.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자유롭게 날던 내가 한없이 밑으로만 가라앉고 있는데. 이제 바다로 떠날 거예요. 거미로 금을 쳐서 물고기 잡으러 나는 나만 고양이. 슬픈 도시를 비춰 춤추는 작은 별빛. 나는 나만 고양이. 홀로 떠나가버린 깊고 슬픈 나의 바다요. 나는 나만 고양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스는 음악을 타고 DJ 한주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많은 사람들의 노래방 애창곡으로 꼽히는 곡이죠. 체리필터의 낭만고양이 듣고 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기도 하고 코인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요. 또롱이 산책도 갔다 오고, 그리고 바로 어제 저는 경상남도 함안군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이 아라가야의 고분군이 있는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축하해주세요. 와. 근데 이제 어제 지방을 갔다 오니까 체력이 바닥이 났어요. 요즘 체력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어렸을 땐 몸 만들려고 운동을 하는데 30대 넘어가면 살기 위해 운동한다고 하잖아요. 겪어보니까 우스갯소리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요즘에는 꼭 영양제를 챙겨 먹고 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체력 관리를 위해 운동은 필수인데요. 걷기도 괜찮고요. 그리고 계단 오르기 등등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도 좋으니까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뿌뿌! 시작! 여러분은 지금 뉴스는 음악을 타고 한 주의 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와! 지난주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은요, 바로 2번 굴입니다. 알셀트립에 나온 첫 번째 여행지, 국내 시군 중 가장 작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인지 맞추는 문제였죠.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정답 맞춰주셨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서 당첨자 뽑아서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렸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한 재밌는 퀴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릴게요. (9월) 세 번째 주 한 주의 뉴스는 음악을 타고 첫 코너인 순상뉴스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이한빛 기자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한빛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목소리가 뭔가 힘차 보이고 좋은데요? 네, 아직 저는 그래도 좀 에너지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피곤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왔을 때보다 조금 긴장감이 많이 낮춰지신 것 같아요. 이제 좀 3번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세영 기자님께서 좀 단단히 긴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순상 뉴스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첫 번째 순상 뉴스는 서울시 통합환승 정기권 일방 발표, 경기 인천 즉각 반발입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 11일 내년부터 매달 6만 5천 원으로 서울 시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 정기권 출시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시가 사전 합의 없는 일방적 발표라며 반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친환경 교통정책의 일환으로 지하철, 시내 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 모든 대중교통을 횟수에 상관없이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환승 정기권 기후동행 카드를 출시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후 동행 카드는 어떤 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서울 밖에서도 쓸 수 있나요? 일단 이게 지하철과 버스가 좀 다른데요. 네. 지하철의 경우에는 서울에서 승하차하는 195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등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하차할 수는 있지만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승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버스는 서울 시내 마을버스만 적용되며 경기 인천버스나 광역버스는 서울 지역에서 탑승하더라도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서울 지역 안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셈이네요.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일주일 전 경기도 인천시에도 알렸는데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분위기가 나온 것으로 들었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 시범 사업부터 함께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요, 통합 환승 정기권이 경기 인천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일단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말요? 네. 아쉽네요. 이게 버스의 경우를 보면요, 서울이랑 인천은 준공영제가 실시 중인데 경기도는 200여 개의 버스 업체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통합환승 정기권 도입을 위해서는 이들 업체와 일일이 협상을 해야 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게다가 또 실무협의체 구성 시기도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후 협의 등을 거치면은 당장 내년부터 수도권 전체에 기후동행 카드를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됩니다. 기후동행 카드가 도입이 된다면 지금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수도권 지자체 세 곳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과제가 남아있네요.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좋은 쪽으로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순상 뉴스는 대한민국 첫 로켓 쏜 인천서 인공위성 쏜다입니다. 인공위성이요? 네. 와. 한디는 우리나라 최초의 로켓 발사가 인천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니, 저도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언제 발사가 됐었나요? 지금으로부터 64년 전인 1959년 7월 인천 고잔동 해양에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든 1단, 2단, 3단 로켓이 발사됐다고 합니다. 1959년이요? 네, 그만큼 오래됐습니다. 네. 당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참관을 했고요. 또 발사 모습을 담은 대한뉴스 영상도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인하대학교에서 1960년 실험용 로켓을 제작하고 발사했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로켓 개발과 발사 연구가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네. 그럼 인천시가 그때 그 명백을 잇기 위해 인공위성 개발에 나선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인천시는 정부의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발맞춰 지역 내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지난 14일 2024년 인천형 우주산업 활성화 실행계획을 수립해 발표했습니다. 시는 이를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에 인공위성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 용역비를 반영해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연구를 진행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인공위성 제작 및 발사 방식 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인천시는 어떤 인공위성을 개발하려고 하는 건가요?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민간 인공위성을 활용해 해양 쓰레기의 종류와 분포도, 이동 방향 등을 관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 시에서 직접 운용할 수 있는 자체 인공위성을 개발하려는 것인데요. 네. 또 인천 아라뱃길은 도심항공교통 UAM의 상용화 사업인 그랜드 챌린지 2-1단계 사업지로 선정됐는데요. UAM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관제 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할 인공위성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인천형 인공위성에 UAM 운항 관제 관련 데이터 수집 기능도 넣을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공위성 개발을 위해서는 그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야 될 텐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달 탐사, 인재 양성, 산업 육성, 위성 활용 등 4개 전략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과제를 수립했는데요. 지역 대학 및 연구소 등을 통해 석박사급 우주항공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주항공 관련 산업체 육성 및 지원 방안 등을 세울 방침입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약 200여 명의 우주산업 분야 산학연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인천 우주산업의 선순환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1959년 첫 로켓이 발사됐던 인천광역시, 이번 계획을 통해 우주 분야 연구와 개발, 그리고 인재 양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또다시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이번 주 순상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한피 기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 지역에 가볼 만한 명소들을 알아보는 유승의 알쓸트립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승의 여행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유승혜입니다. 저번 여행지 너무 즐겁게 갔다 왔거든요. 청취자분들의 반응도 참 좋더라고요. 네, 다행입니다. 구리시의 또 다른 매력을 알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여행지를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도 이제 우리 청취자, 시청자분들의 기대에 부응할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열심히 또 준비를 해온 또 여행지가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주혜님께서는 네. 그 꽃 당연히 좋아하시겠죠? 꽃 좋아하죠. 제가 꽃이니까요. 못 받아주신다. 못 받아주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우리 네. 주혜님 꽃 닮았죠. 꽃이의 꽃. 그럼 우리 주혜님은 네. 본인이 어떤 꽃을 닮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요, 약간 튤립.
튤립. 네. 작가님은 어떤 꽃이랑 자기가 이렇게 또 좀 닮은 것 같으신지. 우리 주연님 아니면 저 자신. 본인 스스로. 저 스스로 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인데. 그래요? 글쎄요. 저는 제가 겨울에 태어났거든요. 네. 그 동백하고 싶네요. 동백. 동백 좋다. 네. 그러면 오늘은 닉네임을 동백이와 튤립으로 가는 건 어때요? 너무 좋아요. 좋죠? 오늘 꽃들의 진행. 네. 꽃들이 알려드리는 여행 정보. 우리 또 청취자분들이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서 네. 이제 꽃이라고 하니까 기대됩니다. 오늘은 뭐 꽃 명소를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은 이제 꽃 나들이를 갈 거예요. 우와. 자, 그럼 또 이제 꽃이 이제 좀 많이 피어 있고 네. 사진 찍기 좋고 이런 명소들을 가야겠죠. 그래서 그쵸. 제가 오늘 이제 세 곳을 엄선을 했습니다. 세 곳이나. 네네네. 기대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명소부터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가을 하면 생각나는 첫 번째 꽃. 네. 코스모스 명소입니다. 아, 자, 경기 남부 쪽으로 가볼게요. 네. 경기도 안성. 저 알 것 같아요. 안성 팜랜드 아닙니까? 또 아시네. 알죠. 역시 또. 근데 저는 홍도에. 코스모스가 유명한지 몰랐어요. 이 팜랜드가 계절별로 이제 꽃을 새롭게 이제 피어내가지고 정말 계절별 꽃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봄에 가면은 유채꽃이 만발하고 우와. 여름에 가면 이제 호밀밭이 쫙 있었고 완전히 초록초록한 저는 풀들이 초록초록할 때 갔던 것 같아요. 언제 가도 사진 찍기 진짜 좋은데 가을에 가면 좋은 게 코스모스랑 핑크뮬리. 핑크뮬리 대박. 그러니까 아니 그 데이트 안 해보셨나 봐. 팜랜드에서요. 저는 CC가 아니셨나 봐요. 저는 아니었고 거기를 그냥 저는 일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너무 아쉽네요. 아 네. 그렇구나. 근데 아까도 말씀해주신 목장이 유명하잖아요. 맞아요. 여기가요. 이 팜랜드가 이제 지금은 그냥 어떤 테마파크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원래는 이곳이 한독 낙농 시범 목장이라고 해갖고 1969년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젖소 목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해요. 진짜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곳인 거예요. 이제 젖소를 뭔가 현대식 그 시스템으로 이제 목장을 운영했던 그래서 막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 목장 오픈할 때 네. 예, 그리고 큰 행사도 좀 하고. 몰랐어요. 네,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목장 부지를 이제 최근에 와서 새롭게 이제 그 정돈을 하고 정비를 해가지고 팜랜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꽃밭도 가꾸고 아이들 체험하기 좋게 이제 동물원도 조그맣게 있고 이제 어른들도 그렇게 데이트도 하기 좋게 맞아요. 산책로도 잘 꾸며놓고 여기 요즘에 인기가 많더라고 이 장소가. 여기 인기 많아요. 네. 이게 최근 몇 년에 확 더 뜬 것 같아요. 맞아. 네. SNS에서도 좀 유명해지기도 했고. 맞아요. 근데 이렇게 또 코스모스와 핑크뮬리를 볼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더 찾으실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안성에 지인이 올 때마다 여기 한 팜랜드 한 번씩 데려가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좋아하는데 여기 팜랜드 오해가 이제 동물들이 많고 체험할 게 많으니까 이제 보통은 어린 아이들 있는 가정에서 많이 이제 가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애들만 가는 데 아니야 하는데 여기 성인들이 가도 너무 좋아요. 사진 찍기 너무 좋잖아요. 이제 인생 사진 건질 수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또 안성 토박이로서 추천해줄 만한 곳이? 미린의 성지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제 미린의 성지가 또 한국 천주교에서는 굉장히 또 한 번씩 이 성지 순례를 가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오. 왜냐면 거기에 이 김대건 신부님의 묘가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셔서 신부님이 되신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그 묘가 있다 보니까 천주교 신자들이 여기를 많이 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미린의 성지도 너무 볼만하고 그 앞에 또 저수지가 있어요. 호수가. 네. 거기 또 이제 매운탕집, 카페 이런 것들이 있고. 아 그렇구나. 네. 안성은 좀 당일치기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부족해요. 여기 약간 굉장히 숨겨진 진짜 여기는 좀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에요. 그러네요. 예, 아직 개발이 많이 안 됐지만 관광적인 안성이 많은. 참 그게 매력이에요. 개발이 되지 않아서 더 매력적인 곳입니다. 맞아요. 예, 아직 농촌의 모습을 이제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은근히 숨겨진 관광 자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 저수지들, 호수. 이제 저수지라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호수. 호수로 할게요. 왜냐면 저수지는 좀 무서워요. 그러니까 약간 이 같은 장소인데 어감이 그러니까요. 주는 그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어쨌든 안성이 호수가 많다라는 이야기 참 호수가 60개가 흥미로워요. 넘어요. 60개가 넘어요. 66개인가 넘어요.
와. 66개? 예, 그 중에서 이제 관광지로 개발하고 있는 데가 한 10몇 개 되고. 아, 그렇구나. 안성에서 이렇게 가볼 만한 곳이 많은지 몰랐어요. 자, 일단 오늘 꽃 투어 첫 번째는 안성이었고, 그죠? 네네. 자, 이어서 두 번째 꽃 그 명소는 어딜까요? 네, 두 번째 꽃은요. 해바라기 명소로 이제 아, 근데 가볼까 합니다. 재밌다. 왜냐면 첫 번째는 코스모스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꽃, 해바라기를 보러. 예, 꽃을 알아본다고 제가 좀 다양한 꽃을 섭외해 왔습니다. 오늘. 진짜 동백씨 정말 대단한걸요? 튤립 씨도 만만치 않은걸요? 두 번째 장소 어디죠? 네, 오늘 해바라기를 볼 두 번째 장소는 이 고구려 유적지예요. 오. 이 연천에 있는 호로고루라는 곳입니다. 호로고루. 호로고루요? 네. 어머, 이름 너무 귀엽다. 호로고루. 호로고루. 그러니까 이 이름이 저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찾아봤는데 네. 이제 호로고루에서 고루가 일단 성이라는 뜻이고요. 성. 네. 그게 약간 산성할 때 그 성. 그리고 이제 호로가 여기가 임진강일걸요. 그 임진강의 옛날 이름이라고 들었어요. 오. 호로구루가 옛날 고구려 유적인데 이 고구려 사람들이 쌓은 이제 방어용 이제 성이에요. 성. 예, 이제 전쟁할 때 이제 적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강 옆에 세운 성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연천도 가본 적이 없는데 또 꽃 구경하러도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연천, 호로구루. 그렇죠. 호로구루가요. 사실 이제 굉장히 의미 있는 여행지잖아요. 왜냐면 이제 고구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쵸. 우리나라에 고구려 유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이 고구려가 쌓은 성이라는 그런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중요한 곳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냥 저기는 고구려가 쌓은 성이 있나 보다라고 그냥 지나쳤던 장소인데 네. 그 앞에 이제 지자체에서 여기를 이제 새롭게 좀 부상을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막 꽃을 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꽃을 뭐 조금 이렇게 심은 게 아니라 이렇게 크게 대규모로 그래요? 예, 해바라기를 심어놔가지고 이제 가을이 되면 해바라기가 쫙 개화를 하면 이 호로고루 앞에 이 성벽 앞에 드넓은 그 잔디밭 위에 해바라기가 쫙 완전 장관인 거죠. 어머, 너무 아름답겠다. 그래서 이 해바라기가 개화하는 이 가을에는 네. 아주 이런 이제 동틀역부터 이 진사님이라 그러죠. 우리 사진사님들이 완전 대형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 진짜요? 사진 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 아침에 딱 뜨는 그 태양 빛에 쫙 그 물들인 그 황금빛 해바라기 밭을 와. 열심히 이제 사진을 찍으신 거죠. 와. 그래서 이게 그 인스타그램이랑 뭐 이런 SNS에서도 크게 화제가 되면서 젊은 층들도 이 해바라기 인생 사진을 찍기 위해 이 호로구로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저도 이건 또 처음 아는 곳인데 굉장히 재밌네요. 네. 호로고루. 네, 그래서 이제 가을에는 해바라기 밭인데 이제 봄, 여름에 가면 또 보리밭이 또 그렇게 예쁘다고 해요. 청보리밭이. 청보리, 어머, 저는 보리밭. 청보리밭을 저 제주도에서밖에 못 봤던 것 같은데 여기도 있군요. 여기도 보리밭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 봄에는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제 그때는 해바라기 때보다는 사람 좀 적고 요 해바라기가 필 때가 완전 피크여가지고요. 그래 이제 사람들이 호로고루라는데 해바라기가 예쁘대 해서 이제 갔는데 그럼 호로고루가 뭐야 이래가지고 이제 새롭게 역사적인 이제 사실 그런 문화재에도 이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고. 그쵸. 예. 맞아요. 저도 호로고루 오늘 또 그 작가님 덕분에 처음 알았고, 연천이 전도 고구려 유적지였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유적지가 오, 많다는 걸. 많아요. 그래서 연천에 그 고구려 유적지가 이 호로고루 말고 이 당포성, 은대리성도 있고 그래서 네. 3대 성이라고 그래요. 고구려 3대 성에서 오. 이게 다 연천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구리 소개해 드릴 때도 그쵸. 그 보루가 이제 고구려가 쌓은 성이다. 네네. 한강 유역에.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임진강 유역에 이제 당포성과 은대리성 그리고 호로고루가 있는 거죠. 와, 그렇구나. 당포성, 은대리성, 네. 호로고루가 있다. 이것도 참 재밌네요. 공부도 하게 되고, 그죠? 여기가 또 중요한 게 연천이 이제 그 북한과 경계 지점에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임진강이 이렇게 내려다 보이는 그 끄트머리에 이제 망향단이라고 해서 네. 이제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실향민들, 그러면 실향민들의 이제 후손들이 네. 와서 이제 북한을 그리워하면서 그 임진강을 바라보고 가고 그러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호로고루가 물론 해바라기 꽃 인생 사진 찍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그쵸, 또 그쵸. 이제 망향단이 함께 있기 때문에 성벽 뒤에 있어요. 그 망향단 이렇게 보시면서 또 안타깝게 이렇게 우리가 분단된 현실에 살고 있다라는 거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런 그쵸.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역사적인 그런 스토리가 있는 줄 또 처음 알았고요.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재밌네요. 이게 다 알쓸 트립의 또 매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그렇죠. 숨은 이야기를 듣는 거. 재밌죠. 너무 네, 재밌어요. 네, 네. 너무 재밌습니다. 그 이제 호로고루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고구려가 쌓은 성이구나. 그럼 이제 다른 성이랑 뭐가 차이가 있나? 뭐 이런 걸 이제 연구자들이 연구를
했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하다가 이제 새로 정비가 되고 이게 강 옆에 있고 성이 옛날 성의 그 형태가 이제 복원이 돼서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이 풍광이 굉장히 수려한 거예요. 수려하니까 사람들이 한두 명씩 이제 와서 이제 구경하고 사진 찍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꽃밭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꽃밭을 조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꽃 구경하러 또 호로고루로 해바라기 구경 가시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그 꽃사진 명소 추천해 주시죠. 자, 마지막 이거 또 가을에 또 요 꽃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튤립씨. 네. 아, 그래요? 동백 씨 뭐죠? 가을의 꽃 들국화가 맞지요. 들고 네. 다시 돌고. 너무 옛날 사람이 들국화는 저는 네 가수 들국화는 알고 있지만 네 제대로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들국화는 저는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국가 종류가 사실 되게 많아요. 네. 국가 종류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그 이름도 되게 다양하고 우리가 그냥 국화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로 그냥 묶어서 얘기하는 맞아요.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똑같은 꽃인데 여기 튤립씨고 동백씨잖아요. 그쵸. 이 국화도 그 안에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고 해요. 그렇구나. 들국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죠? 네, 요번에는 이제 다시 안성 옆에 안성 이웃한 동네로 내려와서 용인으로 가겠습니다. 예. 용인. 용인하면 제가 이게 참 재밌는 게 네. 용인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용인하면 이제 그 저희 놀이동산. 그러니까. 그다음에 민속촌. 민속촌. 네. 그러니까 용인하면 여행 명소로 항상 다음 사람들이 이렇게 테마파크를 먼저 떠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안성에 또 숨은 식물원이 하나 있습니다. 아, 용인에? 네, 용인에? 용인에. 어. 네. 이제 또 제가 안성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너무 토박이인 거 티나신다. 그러기만 해요. 자꾸 편애를 하게 되네요. 용인에 어디를 가면 될까요? 용인의 한택식물원이라는 곳인데요. 네. 이 식물원의 특징이 이 희귀 자생식물, 특히 네. 야생화 오. 요런 꽃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해요. 아니 저는 진짜 식물원 용인 자주 가는데 식물원 있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자생 식물이 되게 다양하게 있군요. 네, 그 희귀 멸종 식물이 많아서 이게 일반 사람들보다도 이 식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오. 식물 마니아 분들 계시죠. 맞아. 이분들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여기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소위 우리 식물 덕후 맞아요. 분들이 이 평소에 일상적으로 볼 수 없는 식물들, 이 도감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식물들을 실제 눈으로 봐야겠다 해서 가는 곳이 요 한택식물원. 너무 재밌겠다. 네네네네. 요즘에 그 식집사들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분들은 여기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들국화도 그러면 다양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을에 가면 들국화 축제를 해요. 저 또 페스티벌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가 그리고 야생화가 많다 보니까 이게 워낙 이제 잘 정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위적인 느낌이 안 나요. 이 식물원은. 저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용인에 방문하시는 분들 네. 예, 너무 이제 그 테마파크만 가지 마시고 식물원에 가서 이 마음 힐링, 마음 정화를 꽃을 보면서 하시는 맞아요. 것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세 곳을 지금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꽃 명소 첫 번째 안성 팜랜드 그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어디였죠? 연천 네, 해바라기가 있는 연천 호곡으로 이거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호로고루 이렇게 하셔야 돼요. 호로고루. 멈추면 조금 우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식물원 한택식물원 네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 정리해 두셨다가 여행 각각이 꽃을 구경하러 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코스모스 보러, 해바라기 보러, 들국화 보러 그렇습니다. 이렇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꽃사진 명소와 함께 해봤는데요. 저도 이렇게 그 연휴에 시간 내서 가족들이랑 한번 찾아가야겠어요. 네. 안성 팜랜드부터 오랜만에 한번 가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대학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렇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좋은 명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이정아가 부릅니다. 가벼운 출발. 보랏빛 하늘을 날아 내게서 도망칠 거야 너 없는 곳에서 내 맘대로 노래도 하고 술도 막 마실 거야 차갑고 상쾌한 바람 가리 품은 비밀들
깊은 바다에 비치는 몰랐던 내 모습들 이제 찾아갈 거야. 먼지 가득했던 날 별들이 아름다워 줄지어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잡아놓은 새벽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하고 싶었던 것들 다 할 거야. 차갑고 상쾌한 바람 달이 품은 비밀들 깊은 바다에 비치는 몰랐던 내 모습들 이제 찾아갈 거야. 먼지 가득했던 날 별들이 아름다워 줄지어 지나가는 우리의 모습 앞에서 사라질 때까지 잡아놓은 새벽 놀이터 그네에 앉아서 하고 싶었던 것들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초대해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는 코너죠. JB 인터뷰 바로 그 사람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21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는데요.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세용 기자가 방송일 전에 직접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JB 초대석 바로 그 사람에서는 그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몰리며 무려 21년 5개월 20일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또 사건 발생 약 30년 만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장동익 씨 그리고 최인철 씨를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셨죠, 다들? 예, 부산에서 왔어요. 부산에서 얼마나 걸리셨어요? 보통 보면은 이게 재단 사무실이 있고 이러니까 오면 한 3시, 4시 반 정도 걸리고. 꽤 오래 걸리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열차 타고 다니고 여기서 또 차를 타야 되고 택시 타야 되고 이러니까 그냥 제 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 최근에 두 분이 좀 좋은 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죠? 좀 소개를 좀 자랑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는 동안 또 이제 가족들이 애기들이나 이제 우리가 애를 때 이제 저 교도소를 이제 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 사람들이 애기를 키우는 동안에 또 다른 데서 또 지원도 받았고 또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들도 이제 뭐 옥살이를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박준영 변호사님을 통해 갖고 이제 누명도 벗었고 그래 거기에 보상금이 이제 나와서 거기에 이제 또 일부 그래 이제 변호사님을 통해 가지고 장학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지금 또 거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좋은 쪽으로 이제 내가 거기에 지금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장학재단 그죠 설립하셨다고 하는데 이름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좀 크게. 재단법인 등대 장학회. 재단법인 등대 장학회. 네. 그러면 두 분들의 어떤 사비로 다 지금 만드신 장학회인가요? 그 저희들이 사비라기보다도
우리가 보상을 받아서 또 네. 변호사님한테 도움을 받았으니까 예. 이제 변호사님 또 이제 드려야 되는데 네. 그게 우리가 일정 부분 예. 뭐 변호사님이 돈을 달라 해서 그냥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무료로 이제 다 하시더라고요. 네. 또 지금 또 우리가 또 보상을 받았는데 네. 그것도 변호사님 수고하시고 밤에 막 이 모든 먼 거리를 다니시고 하는데 네. 변호사님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네. 그것도 안 하면 나쁜 놈이잖아요. 네. 또 그때 당시에는 또 변호사님이 또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십시일반으로 해가 얼마씩 이래 드렸는데 또 너무 많이 주신다고. 아, 변호사님께서? 예. 아, 그래갖고 그 돈에서 또 일부분 해갖고 그 돈으로 지금 장학재단으로 지금 설립됐어요. 아, 그럼 어떻게 보면은 원래 수임료를 드렸는데 예. 그 중에 일부분을 가지고 좀 장학회를 만드신 예. 거네요. 아, 그러면 지금 두 분 말고도 또 다른 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있나요? 변호사님을 통해 이제 무죄를 예. 받으신 하성 그 윤석열 씨, 네. 또 저 나라 삼례 사건 네. 이래가지고 네. 그분들 가족들 또 네. 본인들 네. 이분들 다 참여하고 있어요. 아, 어떤 계기로 지금 이런 장학회를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것 좀 여쭤볼게요. 그 장학회가 원래 이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래 이 금액이 이제 생길 때마다 우리 그 지금 상임 이사님이신 장진아 이사님 네. 통해 가지고 이제 여러 명을 더 도우고 있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다 보니까 변호사님은 이제 어릴 때 어렵게 크신 그 경험도 있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보다 네.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애기들이나 청소년을 돕자 이런 뜻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변호사님께 드린 그 돈으로 이제 지금 장학회를 설립을 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저희가 장학회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이제 보상금을 가지고 이제 수임료 일부와 이제 만드신 거잖아요, 장학회를. 예. 이제 그렇다면 조금 더 예전의 이야기로 조금 돌아가서 그 우리 선생님들께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던 네. 그 이야기에서 조금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그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 그 사건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들이 제가 이 사는 곳에 이제 철새도로 있는 얼숙도 그 자연 보호지역이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저희들이 제가 이제 부산시 자연보명의 감시관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활동을 하는데 예.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들어오지 출입을 못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이제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서 막 이 운전 연습도 하고 네. 막 이래서 그걸 이제 막는 과정에서 네. 이제 한 사람이 저를 경찰인 줄 알고 이제 이 뭐 식사하시라면서 3만 원을 주더라고요. 네. 그걸 제가 어떻게 받아버렸어요. 아, 원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없습니다. 있는 줄 알고 그냥 네. 그쪽에서 저희들은 이제 그 민간인들이 이 총을 많이 갖고 들어오거든요. 그 철새를 잡기 위해서. 아, 그걸 이제 공기총이나 뭐 네. 엽총 같은 걸 갖고 오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기 이제 그 감시만 하면 되는데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받는 바로 그 사람은 또 가가지고 자 경찰 행세를 하더라는데 신고를 아, 하거든요. 네. 그래갖고 그 저희들이 이제 걸리건 그게 이제 시초가 돼가지고 네. 이제 이틀이 지난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간 지 이틀이 지난 뒤에 네. 이제 고문, 물고문, 뭐 가혹행위, 폭행 뭐 이런 거 당하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살인 사건이 나오고 강도 사건이 나오고 그 진 한 10건 정도 조사를 받았어.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그 같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경찰서에 간 건데. 참 그때 심정 말하려면 이루 참 말할 수가 없죠. 그때 왜 이런 세상이 왜 이래 하면 나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참 저는 생전 구경도보단 못한 사건이죠. 근데 이 바람 쐬러 간 게 무슨 죄냐. 네. 그런 사건이라는 걸 구경이라도 하고 그런 제명을 가졌으면 억울하지도 않을 텐데 구경도 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무시무시한 제명을 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는 게 참
이런 말할 수 힘들었죠. 네. 그 아까 잠깐 우리 최 선생님께서 고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문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 경찰한테? 자기들이 네. 이제 묻는 대답에 이제 이래 네. 시인을 안 하고 네. 다리 요 팔에 이제 신문지를 감고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네. 다리를 끌어안게 합니다. 아, 신문지에 예, 수갑을 차고 예, 다리 끌어안게? 신문지를 예. 감고 예. 여기에다 수갑을 채워가지고 이제 다리를 끌어안게 해가지고 예. 이게 종아리를 이 다리를 이제 접으면 이 종아리가 예. 열로 파이프를 내가지고 달랑 들어가고 이제 책상에 딱 걸어놓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뒤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저도 교도소 가서 살았는데 통닭국이라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그걸 얼굴에 수건을 덮이고 네. 주전자를 물 떠가고 코에 물을 붓는 겁니다. 그럼 숨을 못 쉴 거 아니에요? 그런 고분도 있었고 또 그 회전의자 회전의자 앉혀놓고 이제 이렇게 뺑뺑 돌립니다. 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예, 묶어놓고 계속 돌립니다. 그러면서 얼굴을 이게 이제 멍해지면 이제 또 쉬었다가 이제 또 끌어내리다가 또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가 그래도 이제 겪는데 이제 제가 좀 뭐랄까 이거 제일 힘들게 느낀 데가 고추댕이 그걸 다시 물에 타고 저기 코에 제가 그 고통을 못 참아갖고 내가 시인을 내버렸어요. 이게 지금 경찰 또 검찰 이렇게 조사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재판까지 가잖아요. 근데 재판에서도 이렇게 뭐 주장을 하진 않으셨나요? 뭐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공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다. 근데 판결은 하기 전에 11월 18일 검찰로 송치가 돼가지고 그날 조사 받을 때도 첫 신문을 받는 거죠. 검사하고 첫 대면하고 신문을 받을 때도 저는 일갈되게 아니다 뭐 이거는 고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쓴 거다 뭐 제가 주장을 말하고 많이 이야기 사실 그대로 얘기를 했지만 저희 말은 하나도 안 믿어주더라고요. 또 재판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는 고문을 너무 당하다 보니까 불러주는 대로 쓰게 되고 제가 하는 말은 하나 들어주지 않은 게 경찰들은 너무 원망스럽다고 막 이야기를 했으나 저희 말은 하나 들어주지 않고 검찰이 하는 말 그거만 가지고 재판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재판부도 이제 선생님들의 말을 믿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살인죄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죠?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1년 5개월 20일 일수로 따지면 7,841일.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당시에 그 안에서 하실 때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은 저는 잘했든 못했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날짜도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아무 생각이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참 미진역이 미결이죠. 처음에 가서 미결에 있을 때는 그 재판 하루 다니는 사람한테 바깥 이야기도 들어보고 재판 진행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저도 상고해 놓은 상태니까 그러면서 지냈는데 한날 불러서 이제 보따리 싸려서 갔는데 따라가니까 계단에 앉혀놓고 머리를 빡빡 바리깡으로 밀을 깎더라고요. 근데 내 난생 처음 그 머리를 빡빡 깎을 때 그 진작이를 얼마 받았어요? 그 물을 때 그냥 내도 모르고 눈물이 그냥 팍팍 쏟아지더라고요. 와 이게 말만 듣던 진역인가 보다. 그러고 나서 내가 참 독방 생활을 한 1년 했습니다. 이유는 뭐 특별히 있나요? 이유는 이제 검찰청에서 이제 독골식이었었죠. 이제 여러 사람하고 이야기한다고 혼자 있어라 이거죠. 여러 사람들 이제는 뭐 부인 사건이다 보니까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 들어가고 그러겠죠. 그때 오만 생각 다 했지만 그 재판 끝나고 나서 이제 머리 깎고 이제 확정이 돼가지고 그때도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봐도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저는 생전 구경도 못한 사건 짊어지고 그냥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받으니까는 뭐 이런 사람이냐면서 판검사가 뭐 고소도 쳐가고 땄나. 제 뭐가 있으니까 그 무기징역을 줬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제 말을 또 안 믿어주니까 내만 검은 사람이 너무 의심을 하는 거고 내 말 마음이 투명하면 내 말을 믿을 거다 하면서 더 이상 사건 얘기는 안 하겠다 묻지 말라고 방 사람들끼리 그래요. 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진역이라는 게 내 모든 게 숨만 쉬는 게 자유롭지 모든 게 자유가 없다 보니까
참 눈치만 봤습니다. 화장실 갈 때 옆에 사람 자는지 안 자는지 쳐다 안 보고 화장실 가면 또 가면 갈 데 없나 한번 쳐다보고 어느 날 아무 소리도 안 들고 내 혼자만 살았는데 어느 날 목탁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자제를 하고서 살던 상태에서 모든 걸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목탁 소리가 들려가지고 나 목탁 한번 치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가가지고 좀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해서 그런지 빨리 배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제 그 부회장도 좀 하다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내 마음을 좀 다스리게 됐어요. 처음에는 막 자포자기하고 자설도 기도하고 했지만서도 이제 목탁을 치고 내 기도도 좀 하면서 그래가지고 살아나가 내가 진실도 밝히고 가족이 살인자 가족이 아니라는 것도 밝혀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내 진짜 일을 갈고 내가 옆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부딪히면서 살아나왔죠. 살아나가다 보니까 참 막연한 상태에 나오니까 막 우리 21년 5개월 20일 7,841일 살고 나오니까 내가 알던 길도 낯선 길이 되고 이랬더라고요. 바뀌어가지고 그 적응하리라 좀 힘도 들었습니다. 네,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장동익 선생님께서 나가서 내가 누명을 벗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두 분 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시면서 난 언젠가는 나갈 수 있겠다 그리고 누명을 벗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신 건가요? 두 분 다? 8월 달 때 8월 10일 날 광복절 특사회가 저희들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언제죠? 몇 년이죠? 그 2003년도. 2003년. 예. 그래갖고 이제 광복절 날 저희는 생각도 안 했는데 그 같은 자 이래 저희 그 공장마다 이래 반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 아는 분이 오늘 야 철아 야 감명장 받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뭔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왜 가고 어떻게 감명장을 받으겠다 그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런 게 아이 자식 말을 안 듣는 이거 저 강구 직원들이 그 근무를 하는데 강구실이라고 하거든요. 야 강구실이가 확인해봐 그러더라고요. 쫓아갔죠. 저 칠판에 아이를 진짜로 제 이름 800번 체인처리라고 써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임님 감명장 났으니까 나왔다 옷 갈아입고 나 그러더라고요. 그래 이제 공약 갖고 이제 씻고 이제 나오니까 이제 그 교문과라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회복지과로 바뀌었는데 사회복지과. 예. 거기 이제 교문과에 가니까 이제 강당에서 이제 이래 적을 주더라고요. 감명장을 이제 나온 사람들 이제 나눠주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뭐랄까 정신을 좀 차렸죠. 이제 나갈 수 있다는 날짜가 잡혔으니까. 그 뒤부터는 이제 죽어라 살아 기술을 배우려고 이제 달랐어요.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1부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초대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제 모셨으니까 이제 2주에 걸쳐서 이제 방송을 진행할 건데 저희 다음 주에는 석방 과정하고 또 재심 과정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보는 내내 저도 모르게 몇 번 울컥했네요. 장동익 이사장님, 그리고 최인철 이사님, 억울한 마음을 누르고 사랑을 전하려는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요, 이분들이 설립한 등대 장학회에 대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풀고 커피 타자! 오늘도 뉴움타가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 커피 쿠폰을 쏩니다. 오늘의 문제는요, 이번 주 알쓸 트립에서 소개한 가을꽃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입니다. 자, 지금부터 보기 나갑니다. 1번 웃음꽃. 2번 다시 돌고 들국화. 3번 난 너만 바라볼 거야 해바라기. 4번 코스모스. 퀴즈 참여는 중부일보 유튜브 채널 9월 21일 뉴움타 영상 퀴즈 참여 관리자 댓글을 통해 하시면 되겠고요. 퀴즈 풀고 여러분들 시원한 아도 받아가세요.
네, 여러분 아쉽지만 오늘도 벌써 마칠 시간이 왔습니다. 마지막 곡으로는요,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요, 저희가 추석 연휴 관계로 한 주는 쉬고 10월 첫 주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추석 연휴 동안 오랜만에 정다운 사람들과 맛있는 음식도 먹고 못 나눈 이야기도 나누시고 행복한 연휴 보내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 조금 먼저 인사드릴게요.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지금까지 DJ 한주였습니다. 안녕. 약해지지만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하늘바라기 하늘만 멍하니 가장 큰 하늘이 있잖아. 그대가 내 하늘이잖아. 후회 없는 삶들, 가난했던 추억 나 행복했다. 아빠야 약해지지 마. 빗속을 걸어도 난 감사하니까.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별이 보이는 우리 동네, 따뜻한 햇살 꽃이 피는 봄에 그댈 위로해요, 그댈 사랑해요, 그대만의 노래로. 따뜻한 바람이 부는 봄냄, 그대와 이 길을 함께 걷네. 아련한 내 맘이 겨우 닿는 곳에 익숙한 골목 뒤에 숨어 있다가 그대 오기만 기다린 그때가 자꾸만 떠올라. 가장